안녕하세요. 바이크질의 윤성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커질의 김남구입니다. 네, 오늘은 KTM 바이크를 두 대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 대는 슈퍼 듀크 1290 R 이보 모델이고요. 1290 슈퍼 듀크 GT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해서 타봤는데요.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볼 건데요. 일단 KTM 바이크들 디자인의 특징은 기본적으로는 좀 강렬하고 굵은 직선미가 많이 돋보인다는 거, 사나운 맹수 같은 그런 기본적인 디자인 큐를 가지고 있는데, GT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GT랑 기본 형태인 모델이랑 차이점이 있는 게,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프론트 페어링이 없고 이 사이드 페어링이 앞쪽으로 뻗어져 나온 형태예요. 사이드 페어링이 헤드라이트를 감싸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것 같고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측면에서 보면은 동일한 트레리스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지만 형태가 다르고, GT 모델은 뒤쪽으로 리어 프레임이 많이 보강돼 있어서 텐덤 라이딩이나 짐 수납에도 어느 정도 하중을 버텨낼 수 있게 보강이 되어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제 R 이보 같은 경우는 완전 하이퍼 네이키드 같은 원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텐덤 라이딩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기본적으로 1인승 차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짜릿한 라이딩을 지향하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네이키드 바이크와 동일한 컨셉이기는 한데 핸들바가 좀 넓은 편이고 생각보다 착석 위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좀 탄탄한 시트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라이딩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사실 컨트롤하기도 굉장히 좋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앞에서 뒤로 뻗어나가는 그런 직선적인 맛이 있어서 슈퍼바이크 같은 그런 날카로운 면을 느끼게 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 바이크는 좀 네이키드다 보니까 앞에 카울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옆 라인을 보면은 훨씬 더 예쁘고 멋지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엔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엔진 사이즈가 1301cc죠? 맞습니다. 출력은 아마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R 이보 같은 경우는 180마력이고 140Nm 토크를 가지고 있고요. GT는 어떻죠? GT는 175마력이고 토크는 조금 더 높습니다. 14.4kgm고 뉴턴미터로 하면 143Nm 정도 됩니다. 출력 특성이 두 대를 좀 비교해서 타봤을 때, R 이보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하게 이륜차를 타는 데 있어서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재미를 끌어낸 듯한 그런 엔진 세팅이 많이 눈에 띄어서 타는 순간마다 재밌고 짜릿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는 GT를 탔을 때는 그래도 같은 엔진이니까 좀 비슷하게 좀 파워풀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다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 투어링이라는 명제에는 굉장히 잘 맞는 거는 분명한데, 이 모델을 먼저 타고 그걸 타봤을 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완전히 맞습니다. 전 처음에 이 모델을 타봤고 이번에는 GT를 시승을 했었는데, GT를 타다가 방금 전에 다시 타보니까 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어저께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방금 오면서 타보니까 확실히 초반 토크도 그렇고 출력도, 레벨 리미트도 얘가 더 높더라고요. 얘는 11,000rpm이고 얘는 10,000rpm이고 훨씬 더 토크나 출력이 뛰어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실제로 토크는 사실 얘가 더 높긴 한데 가벼워서 그런지 얘가 토크가 더 좋게 느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엔진이 이제 한 10,000rpm 정도에서 회전수가 끝난다고 치면 한 4,000에서 8,000 사이 그 중간 영역대에서 굉장히 토크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이보 R 같은 경우는 무게도 198kg이 이제 장비 중량이라 달릴 수 있는 상태에서 198kg이라는 건 상당히 가벼운 무게인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엔진이 지금 오버리터급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순간 토크는 굉장히 센데 무게가 가볍고 휠베이스가 짧고 레이크가 서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조합들이 더 이 가속을 폭력적이게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하면 GT는 많이 뭉뚱그려 놓은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서, 아, 이게 멀리 갈 때는 확실히 편하겠구나 라는 느낌은 확실히 오더라고요. 저는 이 엔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 취향입니다. V-트윈을 좋아해서 그런지 4기통보다는 경쟁 모델에서는 V4도 있기도 하고 직렬 4기통도 있긴 한데, 저는 V2 엔진을 좋아해서 그런지 토크가 진짜 한 4,000부터 8,000까지 풍부하게 잘 나오고, 뭐 그렇다고 중조석에서 부족한 부분도 아니어서 처음에 당겼을 때 잘 나간다 싶었는데, 그래 어디까지 한번 나가나 한번 당겨보자 했는데 8,000까지 그냥 쭉쭉쭉쭉 계속 나가다 보니까 바이크가 스로틀을 열게끔 유혹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엄청 페이스가 빨라지더라고요. 아, 좀 위험하다, 좀 일부러 속도를 낮춰야겠다라는 좀 자제하면서 타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기다 보니까 빠져나가야 될 부분에서 지났었어요. 약간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VT 엔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90도 VT랑 약간은 느낌이 다르다고 느꼈던 게, 폭발하는 간격이 굉장히 촘촘한 편이에요, 이기통치고. 그래서 라이딩도 그렇고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두근거리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빠른 드럼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박동감으로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회전에서도 그렇게 툴툴거리는 게 별로 없고 바로 이제 시동 영역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8000rpm 이상 넘어가면은 힘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그 구간까지 그렇게 갈 일이 없더라고요. 땡기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제 업시프트를 하고 다운시프트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영역대 안에서만 놀게 돼서 굉장히 좀 바이크를 100% 써먹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굉장히 만족감이 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차체 전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라이딩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 바이크 같은 경우도 라이딩 포지션이 좀 미묘하게 많이 다릅니다. 저도 어저께 하루 종일 R2를 타고 그 다음에 오늘은 GT 모델을 탔었는데 R2 모델 같은 경우는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하는 전형적인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핸들바가 조금 넓고 핸들바가 조금 가깝고 이렇게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 배기량이 크고 파워도 세고 한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고 장시간 어저께 라이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포지션이 피곤하다든지 뭐 불편한 감은 거의 못 느꼈어요. GT 타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 편했고 특히 앞에 이제 윈드스크린이 꽤 역할을 잘 해주더라고요. 속도감에 있어서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시속 몇 킬로를 달리고 있는지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느낌이 오는데 과속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속도감이 굉장히 커요. 어떻게 바꿔 말하면 이제 짜릿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반하면 GT는 속도감이 오히려 많이 안 들어서 고속으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고속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나고 윈드스크린이 내렸을 때 올렸을 때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최대로 올렸을 때는 가슴까지 막아줘서 장거리 주행 시에는 아무래도 피로도가 조금 덜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포지션은 상당히 편했습니다. 1301cc의 이제 오버리터급 스포츠 투어러임에도 불구하고 연료 탱크도 23리터인데 어느 정도 좀 슬림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이쪽 니그립하는 부분도요. 근데 조금 많이 아쉬웠던 부분은 시트가 제가 타봤던 바이크 중에서 슈퍼스포츠도 이렇게 딱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눌러봤을 때는 그렇게 딱딱하지 않는데 앉았을 때 주저앉는 느낌이 전혀 없이 너무 탄탄했어요. 그래서 편안한 투어러 성향의 모터사이클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저께 한 4-5시간 정도 탔는데 엉덩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시 탔는데 다시 앉았는데 또 아프더라고요.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시트가 탄탄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워낙 성향 자체가 스포티해서 그런지 이게 딱히 두드러지게 불편하다는 생각은 많이 안 들었는데 오늘 바꿔서 GT를 타보니까 오히려 저는 GT가 조금 더 탄탄하더라고요. 소재 차이는 좀 있거든요. 알칸타라 유사한 그런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앞뒤로 밀리거나 이런 것들 많이 방지해주고 무게 실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코너링 할 때. 그래서 저는 GT 탔을 때 좀 단단한 거 느끼긴 했는데 어떤 스포츠 라이딩을 많이 고려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서스펜션이 WP 세미 액티브 전자식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도립식 포크고 댐핑을 스포츠 컴포트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느껴보기 위해서 계속 변경을 하면서 타봤는데 확실히 고속에서는 스포츠가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천천히 달릴 때나 도심에서 달릴 때는 컴포트로 사용을 했는데 미묘하긴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어서 세팅을 계속 변경하면서 탈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았고 그리고 프리로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GT는 아무래도 텐덤 시트도 조금 더 평평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텐덤 라이딩을 어느 정도 고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프리로드를 솔로 라이딩, 그다음 텐덤 라이딩 그리고 뒤쪽에 패니어 케이스가 있어서 짐을 풀로 적재했을 때까지 프리로드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서스펜션 편의성이 상당히 높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탔던 바이크들이나 시승했던 바이크들의 이 화이트 파워 WP 서스펜션을 쓴 규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KTM 모델을 시승할 때만 이제 경험을 해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느낀 게 오프로드 기반이라 그런지 서스펜션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동 폭도 길고 이 충격 흡수력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른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로드 바이크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속에서 굉장히 흡수력이 뛰어나고요. 자잘한 요철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흡수 능력이 뛰어나고 이 R2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워낙 스포티한 기종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단단하구나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GT 같은 경우는 아까 좀 타보고 놀란 게 제가 일부러 가장 편한 모드로 컴포트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타봤는데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어드벤처 기종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 느낌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푹신하고 구름 위를 떠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실 이런 계통 스포츠 바이크에서 느끼기가 힘든데 그렇게 세팅이 되는 걸로 보고 아 이게 굉장히 범용성이 큰 그런 서스펜션이구나. 이 클릭 한 번으로 또 스포츠 모드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서스펜션은 저는 점수를 굉장히 높게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인데 브레이크는 브렘보 포피스톤 레디얼 타입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브레이크가 너무 잘 들더라고요. 너무 잘 들어서 시속 뭐 한 180 이렇게 달리다가 고속에서도 브레이킹을 했을 때 바로바로 즉각 제동력이 믿음직스럽더라고요. 아 트랙에서 들어가도 전혀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코너에서는 좀 미세하게 컨트롤을 해도 적당한 제동력을 발휘하는 세팅이어서 빨리 달릴 때도 코너 중에서도 상당히 브레이크는 좋았습니다. 저도 좀 절대적인 제동력은 상향 편준하고
표준화가 돼 있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크게 의심을 안 했는데, 일단 조작할 때 이 미세하게 얼마나 조절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많이 해봤는데, 특히 어저께 이제 유명산에 가서 와인딩 모드를 많이 달려봤잖아요. 코너에서 이제 서스펜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브레이크 컨트롤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자세 변화가 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확실히 이 마스터 실린더 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제동 기구라는 이상보다는 감속을 많이 도와주고 차체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로 이 프론트 브레이크라든지 리어 브레이크가 다 활용이 돼서 확실히 좀 하이엔드라는 느낌이 거기서 확 왔던 것 같아요. 제동력을 한 100분의 1 정도로 쪼개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미세한 컨트롤까지 되는 걸로 보고 나서는 팬팀 마케팅팀에서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 서킷 들어가서 타도 충분히 재밌는 바이크다라고 했던 게 전혀 과장된 소리가 아니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서스펜션 브레이크 얘기하다 보니까 핸들링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핸들링이 아닐까 싶거든요. 핸들링이 극단적으로 가볍고 GT는 무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핸들링이 가벼운 걸 선호하거든요. 너무 무디다 보니까 차체가 코너에서 그렇게 잘 따라오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앉아서 몸을 적극적으로 좀 빼야지 얘가 좀 뒤늦게 따라오는 느낌이 들고, 방향 전환이나 차선 변경할 때도 저는 카운터 스티어링을 어느 정도 좀 넣어야지 얘가 좀 잘 따라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핸들링이 조금 아쉬웠어요. 상당히 스포티한데 조금 무디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앞에서 가시고 뒤에 따라가면서도 왜 이렇게 안 따라와 이러면서 저는 좀 힘들었거든요. 와인딩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저도 어저께 와인딩을 탈 때는 R2 같은 경우는 몸이랑 하나가 돼서 달리는 듯한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았는데, GT 같은 경우는 조금 반응이 늦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이제 좀 타봤는데, 코너링이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모든 과정이 다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이 돼요.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피드백도 굉장히 빨리빨리 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스릴 쪽으로는 점수가 높겠지만 불안하다고 느끼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반면에 GT 같은 경우는 과정을 생략해주는 부분도 있고 천천히 느리게 이렇게 따라하는 부분들이 약간 안심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인인 것 같기도 해요. 민첩한 거를 더 원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R2가 맞는 답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GT 같은 경우는 투어링이 주 무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해서 성격을 좀 많이 구분을 일부러 해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장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라이딩 모드가 투어러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낮은 단계부터 레인, 스트리트, 스포츠, 퍼포먼스, 트랙 모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트랙에서도 주행을 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보니까 트랙 모드는 트랙팩이라는 전자장비 옵션이 프로모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기반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출시된 계기반을 크기를 생각을 해봤더니 BMW RT랑 K1600 시리즈 시승했을 때 그게 12.25인치 와이드, 그 다음으로 큰 것 같아요. 7인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래픽들이 상당히 직관적이고 이해를 돕게끔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라이딩 모드를 바꿀 때라든가 프리로드를 설정할 때라든가 그래픽들이 상당히 친절하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잘 만들어진 바이크라는 생각이 그런 부분에서 갈린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감을 줬습니다. 전자장비는 트랙션 컨트롤을 9단계로 설정할 수가 있고, 윌리 컨트롤, 런치 컨트롤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고, 전자장비는 빠져있는 부분이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모든 전자장비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는 이 R2 같은 경우는 안티다이브라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론트 브레이크를 강하게 쳤을 때 앞으로 서스펜션이 확 죽는 노즈 다이브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켜놓고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서스펜션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그런 바이크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주행의 어떤 기본적인 수준 이상 올라가면은 엔진 파워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는데, 결국 그 위에 하이엔드 느낌은 서스펜션이나 이제 차대 강성 이런 부분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고급 사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바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실 생각을 많이 하면서 탔어요. 왜냐면 이거랑 같이 이제 비교 선상에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일제 모델에는 솔직히 뭐 S1000, GXS S1000이 있을 테고, 같이 스트리트 파이터 V4S 이런 모델들이 경쟁 상대가 될 텐데, 그 모델들을 이제 타봤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계속 이미지화를 하면서 어떤 점이 다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브랜드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나란히 놓고 봤을 때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터랑 많이 비교를 해봤는데, 두 모델은 어떤 모델에서 낫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특징이
많이 생각해보면 분명해요. 사실 얼핏 보면은 비슷한 바이크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KTM 같은 경우는 저속 그리고 중속 영역, 일상 영역에서 가장 짜릿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은 바이크입니다. 극단적으로 휠베이스가 짧고 컴팩트하고 엔진은 굉장히 크고 토크가 좋은 2기통 엔진을 얹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장점들을 최대한 응집해 놓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좀 인상 깊었던 점은 두카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론트 프레임이라든지 그런 모노코크 구조를 쓴다든지 아니면 L트윈으로 안 되는 그런 고회전 출력을 V4로 바꿔가지고 출력을 메꾼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발상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넣어가지고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다면 KTM 같은 경우는 그런 점들을 전통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원래 KTM이 가장 잘하는 부분들을 더 다듬고 깎아내고 해가지고 이런 완성도 높은 모델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몸에 체감되는 어떤 바이크의 직관적인 변화라든지 내 몸과 하나가 돼서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 자체는 KTM이 훨씬 높습니다. 그에 비하면 두카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으로 다 장비가 있고 그리고 차체 자체도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구사한 것도 맞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꼭 레플리카, 그러니까 알차를 기반으로 스트리트 파이터를 만든 것 같은 인상이 강했다면 KTM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런 로드바이크를 지향하면서 또 엔듀로라든지 모터크로스에서 온 그리고 오프로드 바이크에서 온 그런 기술력들을 많이 응집하다 보니까 어떤 장면에서도 다루기가 편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최대 파워를 다 쓸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굉장히 그런 면이 강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굉장히 타기가 편했고 더 호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바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GT 모델 같은 경우는 또 비교 대상군이 어떤 게 있을까요? GT 모델은 비교 대상이 뭐 투어러가 있겠죠. 아무래도 스포츠 투어러를 비교 대상군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범위를 많이 넓혀보자면은 뭐 하야부사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즈키에서 GSX S1000 GT 모델도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에도 뭐 BMW에서는 S1000 XR 고속 투어러 느낌으로 간다면은 뭐 출력도 어느 정도 비슷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혼다에서는 BMW는 이제 RS가 있죠. R2의 RS가 좀 비슷하죠. RS도 있고요. 바이크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편안하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이 바이크가 투어러로서의 느낌이 아니라 하이퍼 네이키드에 그냥 짐 조금 넣을 수 있고 바람 조금 막아주는 하이퍼 네이키드 느낌이었어요. 투어러를 생각하시고 이 모델을 생각하시면은 전혀 맞지 않을 것 같고 스포츠 네이키드 타고 싶은데 그냥 짐을 조금 넣고 싶다, 바람을 조금만 덜 맞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KTM만의 투어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고 편안한 모터사이클은 아니다. 편안한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달리고 싶은 분들에게 맞는 모터사이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이크들의 특징이 이 디자인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세 보이는데 실제로 탔을 때는 그런 인상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친절하다,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고 특히 라이더 모드 같은 거를 바꿨을 때 스트리트 모드라든지 그런 낮은 모드를 했을 때는 정말 부드럽거든요. 출력이 충분히 나오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부드럽게 세팅을 해놨는지 출발할 때부터 느끼는 거는 거의 탑터급 정도로 출발하다가 정말 라이더가 인식하기 쉽게끔 출력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체도 작고 가볍고 해서 시내에서 탈 때도 막히는 길에 타도 거의 부담이 없었어요. 어저께도 막힐 때 좀 복귀를 했는데 이 배기량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저속에서도 굉장히 다루기가 쉽고 열도 많이 안 나는 편이고 출력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이엔드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에 그런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고 이 안에서 내가 맞는 성향이 어떤 건지 그거로 고르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고 즐거운 시승기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바이크들의 임성진이었습니다. 김남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